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전인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영상 찍는 거고요. 다름이 아니라 오늘은 저희가 올렸던 영상 중에 조회수 잘 나온 것 중에 이 전기자전거 관련된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뭐냐면 전기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이 사고 났을 때에 대한 대처 요령 혹은 관련된 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보완해서 좀 정리, 제가 이제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뭐 이 방식에 대한 것도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요거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 전기자전거 타면서 매우 유용하게 써먹을 지식이니까 굳이 사고 안 났더라도 이거 알고 계시면 매우 좋은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냐면 저번 영상에서는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혹은 원동기를 타다가 다쳤을 때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위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일상배상 책임이라고, 뭐냐면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는 뭐 내 실비로 처리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다만 요 사고가 났을 때 상대방 차량이라든지 이제 사람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많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 사람이 많이 다쳤으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다 제가 물어줘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내가 가입한 보험에 대부분 실비에 많이 붙어 있어요. 일상배상 책임 보험 특약이라는 게 있어요. 혹은 내가 가입을 안 했더라도 중요합니다. 가족들이 가입한 보험 중에 보험에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라는 게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 그냥 콜센터에 전화하셔가지고 증권 보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특이하게 맨 뒤쪽에 보통 붙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내가 그리고 가입이 안 돼 있다더라도 나의 가족, 직계가족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걸로도 접수 가능하니까, 다만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냐 일상배상 책임이냐에 따라 틀린 겁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사고가 났어요. 자, 내가 보험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기자전거의 구동 방식이 중요합니다. 뭐냐면 댓글도 봤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워낙 길어서 제가 댓글을 안 달고 영상을 찍는 겁니다. 이 일상배상 책임에서 뭐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은 자전거의 범주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즉 자전거법이라고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자전거의 정의와 전기자전거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요. 여기에는 전기자전거는 파스 방식, 뭐 여러분 잘 쉽게 설명드리자면 파스 방식이 뭐냐면, 내가 스로틀 방식, 이거 땡기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페달을 밟으면 모터가 간섭을 해서 더 빨리 달리는 거죠. 그 방식을 파스 방식이라고 하고요. 스로틀 방식은 땡기면 가는 것, 누르면 가든지 땡기면 가는 방식, 이걸 요게 이제 스로틀 방식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기 말고 페달 보조 스로틀 겸용이라는 게 또 있어요. 뭐냐면 파스 방식과 이 스로틀 방식을 같이 쓸 수 있는 또 자전거가 있습니다. 요것도 그냥 스로틀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어쨌든 전기자전거에 스로틀 방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전기자전거의 정의에 아까 말씀드린 파스 방식, 스로틀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 파스 방식에 해당되고요. 전기자전거는 내가 밟아야 가는 거, 그리고 최대 속도가 25km를 넘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출력 0.8kW 이상이면 전동 스쿠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전기자전거의 총 무게가 30kg 미만이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전기자전거에 해당이 돼야 일상배상 책임을 접수해서 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스 방식이어야 되고, 스로틀 방식 땡기면 가는 건 안 됩니다. 이건 원동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파스 방식이어야 되고 30km 미만이어야 되고, 그리고 최대 속도가 25km가 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이 전기 모터의 출력이 0.kW 이하여야 된다는 거죠. 넘으면은 원동기가 되는 거예요. 뭐 사람들이 또 궁금할 거 아닙니까? 원동기는 또 왜 안 되는 겁니까? 원동기는 말 그대로 이륜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운전 면허도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대 자동차, 차대차 사고가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자전거가 해당이 돼야 보험 접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 사고가 나면 이 자전거에 대해 대부분 폐기를 해버려요. 보험사에서 뭐 의심부터 하고 나왔을 겁니다. 당신이 폐기한 전기자전거가 뭐 파스 방식이냐 소트 방식이냐 이 규격에 대해서 의심부터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매 이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이니까 폐기를 했어요. 근데 뭐 내가 만약에 이 리미트를 풀었다든지 이런 부분은 보험사에서 입증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어느 정도 이제 개념 정리를 쓰셨을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만 구분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는 건 아닙니다. 그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이걸 알고 계시면 좋아야 될 내용이니까 교통사고가 대부분일 거고 사람을 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이 일상배상 책임은 배상 책임의 개념이기 때문에 과실 개념이 들어가요. 내 과실만큼, 즉 내가 과실이 높을수록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따로 뭐 교통사고 자동차가 가입한 뭐 종합보험을 꼭 가입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전기자전거를 뭐 자주 탈 것 같다라고 하면 내 일상배상 책임을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가입돼 있는데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 또 있다. 그러면 보험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상배상 책임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무조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본인 부담금 일부를 또 내야 됩니다. 근데 가족 일상배상 책임이 또 하나 있다. 그러면 거의 내 본인 부담금은 거의 발생을 안 할 겁니다. 그거는 뭐 한도가 다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거는 확인해 볼 될 문제고요. 왜냐면 둘 다 접수해 가지고 둘 다 비례보상에서 보험금이 나가기 때문에 둘 다 있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겠네요. 어떻게 보면 자, 이 전기자전거를 사고 났다고 무조건 일상배상 책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규격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야 되겠지만 내가 직무, 즉 일을 하기 위해서 탔다 라고 하면 보험사는 안 줍니다. 직무기인, 즉 이 내가 사고가 난 시간이 출퇴근 시간이에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출근 중 혹은 퇴근 중에 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직무하고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부분에서는 보상이 안 되는 거고요. 왜냐? 그럼 산재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출퇴근 중 교통사고도 산재 처리가 되는 건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렇다면 보험사 직원이 물어볼 겁니다. 그때 출근 중이냐 퇴근 중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문답서를 작성했을 때 그게 맞다라고 하면 이제 보상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산재 처리만 하면 되니까 산재 접수하세요 라고 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면 앞선 영상을 보시고 이것까지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내가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고 나의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치료 혹은 파손된 뭐 물품에 대해서 어떻게 배상을 해줘야 되는지 개념은 쓰셨을 거예요. 어쨌든 제가 오늘 찍은 영상은 이 실손보험이 아닌 일상배상 책임에 포커스를 맞춘 거고요. 나에 대한 치료, 물론 사고가 나면 내가 다칠 일도 있을 거고 상대방이 다칠 일도 있을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 실손과 일상배상 책임에 대해서 개념을 달리해서 생각을 하고 계시면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뭐 머릿속으로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전기자전거를 타는 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꼭 사고가 났을 때만 알아두실 게 아니라 이거를 미리 봐놓고 그러니까 숙지를 해 놓으셔야 내가 이 특약이 가입된지 이런 것도 확인을 미리미리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많이 도움되는 내용이니까 잘 보셨다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안전공제 사고, 즉 학교에서 다쳤을 때 사고 3탄 촬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